지금 2026년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이 아주 그냥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명쾌한 투자 지도로 한번 쫙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키움증권이나 비트겟 같은 여러 기관의 분석을 싹 다 모아서 이 새로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투자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 1기 때 어땠는지 그때의 교훈을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이걸 바탕으로 과연 어떤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볼지 핵심 섹터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변수죠. 바로 암호화폐 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럼 우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전략과 리스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모든 투자의 출발점이죠. 지금 경제정책의 핵심이 뭔지 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지금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공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 마지막으로 대규모 감세입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가 트럼프 경제 2.0을 굴리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10% 보편 관세입니다. 아니,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10%를 붙인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로 전 세계 무역의 판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래를 제대로 알려면 과거를 봐야겠죠? 우리 한번 시간을 돌려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각 산업별로 성적이 어땠는지 성적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키움증권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IT, 금융 분야는 예상대로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들 트럼프 수혜주라고 생각했던 에너지 섹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과거의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분석가들이 이번엔 진짜다 하고 가장 주목하는 수혜 섹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에너지 분야를 볼 때는요, 이걸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땅에서 기름을 직접 파내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그걸 옮기고 저장하는 걸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일기 때 보니까 업스트림은 생산을 아무리 늘려도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그냥 속수무책이더라고요. 하지만 미드스트림은 다릅니다. 유가랑 상관없이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면 그게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쪽에 더 주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말 그대로 황금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위 및 항공우주 분야입니다.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골든돔 같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 플릿 같은 해군 현대화, 이런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에 돈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금융 섹터는 키워드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규제 완화. 그동안 은행들을 꽉 묶어두었던 볼커룰이니 바젤3니 하는 족쇄들이 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과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메이드 인 USA 정책의 명과 암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입 관세 장벽 덕분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전통 산업은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죠. 하지만 반대로 해외 부품 수입이 필수적인 소비자 기술 분야,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쪽은 원가 부담 때문에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중소형주로 쏠릴 수밖에 없죠. 왜냐? 일단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 안전하고 또 법인세 인하 같은 혜택은 직접적으로 받으니까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흐름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1기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제는 주류 시장의 한복판에 들어선 암호화폐입니다. 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2024년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열렸고요. 2025년에는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확 걷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이제는 정부가 채굴까지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 된 거죠. 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런 친암호화폐 분위기는요, 관련 기업들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나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선거 이후에만 수십 %씩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 구도까지 바꿔놓고 있어요. 비트게처럼 미국의 까다로운 규제라는 허들을 잘 넘은 곳들은 지금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낸스처럼 여전히 규제 문제에 발목이 잡힌 곳들은 미국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잠재적인 전략과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눈에 보는 플레이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우리가 국방, 금융, 인프라 이렇게 유망한 분야는 알겠는데 거기서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ETF는 그럴 필요 없이 유망한 테마 전체에 아주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죠. 이게 실제 보고서에 자주 언급되는 ETF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XLF나 KRE, 방위산업 붐에 올라타고 싶다면 XAR, 그리고 앞서 말했던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IWM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각 테마별로 대표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미래에셋증권 분석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물가가 최대 2.5%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분명 엄청난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큰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죠. 이 기회와 위험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과연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